갑자기 저기 왜? 저기 땅이 꺼지고 있어. 어디 싱크홀 아니야? 잠시만 119 전화 119 전화해야 돼. 저. 최 수사관 한숨 소리 때문에 땅이 꺼지겠다고 이 사람아. 왜 장난을 치세요? 깜짝 놀랐네 정말. 안 그래도 좀 심란해 죽겠는데. 김일중 수사관님 있는 질병관리청 아시죠? 그 박은혜 수사관이 새로 발령받은 팀? 네. 거기 수사관이랑 이번에 체인지 발령이 났대요. 아니 근데 뭐가 근데요? 박 수사관님보다 더 그냥 독한 분이 온대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김성... 소문 참 빨라. 한 번 물면 건강해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건강청의 호랑이 김수사관! 마침 회의하려던 참이었는데 때맞춰 잘 왔어. 가만있어 봐. 그럼 반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잘 부탁해, 동기. 그래, 뭐 일단 잘해보자고. 자, 인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즘 그 혈관 질환 집중 조사 기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네. 특히 그 혈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야. 죽음의 피떡, 혈전이요? 죽음의 피떡이라 불리는 혈관 속 시한폭탄, 혈전. 혈액을 떠돌며 서서히 쌓이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혈관 질환을 발생. 전조 증상도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마. 방치했다간 자칫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각종 후유증과 합병증을 남기는 위험한 혈전의 민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혈전을 주목하라.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굳은 피덩어리를 말하는데 자네들 실제로 혈전 본 일이 있나? 아니요. 저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이게 바로 혈전의 실체야. 저게 피라고요? 어머. 저게 혈전이에요? 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이 뇌 그리고 심장, 폐, 장에 이르기까지 혈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돌아다니는 이게 아주 악독한 놈이라고 할 수 있지. 이 혈전이 정말 무서운 건요. 알아차릴 길이 없다는 거죠.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았다는 거니까. 특히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즉시 사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암보다도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통사고나 폐암보다 혈전 질환 사망수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 혈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야. 반장님, 제가 부서 이동 전부터 추적 관찰 중인 건강 용의자가 있는데요. 케이스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 한번 브리핑 해봐. 이름 김계옥, 올해 나이 52세입니다. 추적 관찰 중에 혈전 증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몇 가지 포착했습니다. 극심한 만성 피로, 손발 통증, 시력 저하 등이고요. 입수한 증거들과 함께 김계옥 씨 소환하겠습니다. 건강 용의자의 집과 운영 중인 가게에서 입수한 증거품들입니다. 인공 눈물에 영양제와 각종 약까지. 제가 증거품을 살짝 보니까 건강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갑자기 10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운동만. 네. 건강이 나빠진 사실도 알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건강청에 소환이 됐다? 반장님, 제가 확보한 증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보자고. 옷가게 아닌가? 제가 옷가게 하고 있어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옷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쁘죠 아침에는. 부지런하시네요. 조바지가 아니야 조바지가. 팔이 아프신가?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저건 안 막으셨나요? 아우 아우 다리야.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 출근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셨는데 바로 지치신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전인 것 같은데. 다리도 좀 많이 아프고 출근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저런 만성 피로나 다리 저림이 붓기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혈관의 연동성과 순환성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손님이 왔거든요. 오호. 손님이 손님이 와서 잠을 깨웠어요. 좀 보여주세요, 저기. 아우 예쁜 옷인데. 아우 네 언니. 아유. 보여주세요. 언니. 예뻐서. 요거요?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이쪽 거, 이쪽 거. 아 이거? 네네네. 아유 제가 눈이 침침해서 또 이게 잘 안 맞네. 그래요? 어. 초점이 안 맞으시는구나. 네. 초점이 안 맞아요. 요거요? 네네네. 네, 이거 예쁘네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네, 입어볼게요. 너무 품이 크니까 딴 작은 사이로 주세요, 사장님. 네. 구경하고 계세요? 네네네. 이제 작은 사이즈 찾으러 창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 안양으로 가요. 어? 제가 눈이 워낙 빡빡하고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오죽 힘드시면 손님 와 계신데 저렇게 중간에 저러시겠어요. 지금 사이즈 주문했거든요. 아니 사이즈 찾는데 저 휴대폰을 갑자기 꺼내신 거는 아니 너무 눈이 침침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정도로 그러고 그 작은 글씨가 네, 안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네네. 아이고. 사이즈가 근데 손님분도 착하시네요. 원래 저 정도 되면 그냥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시네. 아 이거 맞네. 아유 찾았어 언니. 아유 언니 어디 가셨어? 아 참. 아 맨날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제대로 찾지를 못하네. 아 진짜. 저런 손님들이 좀 많아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자꾸 찾다가 저 다시 걸으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원래 눈이 안 좋은 편이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합병증으로 백내장 아. 왔거든요. 백내장. 이 어떤 질병이 있었길래 백내장이 온 거죠? 아 제가 당뇨 때문이죠. 제가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고요. 재작년에 수술도 했어요. 아이고 수술까지. 네. 수술까지. 당뇨가 그 합병증이 무서운 건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백내장도 당뇨병 합병증의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 안에는요, 고글루코스라고 하는 당뇨 성분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당뇨를 앓았던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성분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백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당뇨 환자의 경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오셨는데요. 이 문제는 말이죠. 백내장 외에도 녹내장과 고혈당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는 당뇨 망막 변증 발병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특히 당뇨 망막 병증은요, 심각한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혈당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꾸준한 안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피부가 탄력도 없고 아우 왜 이렇게
윤기도 안 나고 칙칙한지 모르겠네. 이거 다크서클 좀 봐. 얼굴에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네요. 당뇨 때문에 황달기도 있고 되게 다크서클까지 막 있었거든요. 아우 화장실. 또 가야 되네. 화장실 지금 쫓아가시는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괴로워요. 아이고. 계세요? 아이고 또 손님이 오셨네. 계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당뇨. 맞아요. 아니, 손님 또 나가시네. 아니 소리가 들렸는데? 아우 손님 가셨네. 참. 건강한 성인 하루 소변 횟수가 5회에서 6회거든요. 근데 김계옥 씨는 당뇨 증상이 심하시네요. 네, 저는 하루에도 거진 10대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러면 김계옥 씨, 저 당뇨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제가 10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에 일찍 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그때 당시 이제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제가 엄마가 이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되게 힘들게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제가 안 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장사도 해보고 아이고. 그 호프집도 돈을 더 벌려고 호프집까지 할까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빨리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낮밤을 안 가리고 이 저 생계를 갖다가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도 해야 하는 와중에 병간호까지 그죠? 네네네. 참. 아니,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도 혈관 질환이 있으셨나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네네. 집안 내력이 또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집안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남 4년대 네네. 식구들이 다 당뇨 아니면 혈압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너무 일찍 이게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족력도 있겠지만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우울함과 상실감이 있으시면서 뭔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상황이 되게 힘들었으니까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아하. 갑자기 머리가 아파 쓰러졌는데 그때 급성 당뇨는 판정이 아니지만 그때 급성으로 쓰러져가지고 혈당이 60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600, 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진짜. 와, 그냥 바로 혼수에 빠질 정도로 높은 수치거든요. 그 정도면 혼수가 오고. 네. 많은 분들이요, 이제 당뇨병은 이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을 때는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고혈당성 혼수입니다. 이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치명적이라는 뜻이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혈당이 600 이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1000에서 2000까지도 치솟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용 장비에는 측정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에 당뇨병 환자가 갈증, 다뇨, 체중 감소 등이 지속이 되면서 점차 기력이 떨어지면은요, 정신이 맑지 못하면서 고혈당성 혼수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심한 갈증에도 기운이 없어서 물조차 못 마시게 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탈수가 와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우 무섭다. 진짜 그 혹시 쓰러졌을 때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랬죠. 그 정도로 급한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 그때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42살. 아이고. 한창 일할 수 있는 그저 네, 건강한 나이였는데. 근데 그 최근 김계옥 씨의 공복 혈당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공복 혈당이 아니라 이거 식후 혈당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복 혈당의 정상 수치는요, 100 아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다가 이제 혈관 속에요, 혈전이 생기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은요, 혈전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혈당이 높아서 혈관이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면요, 혈관 속에서 이제 쉽게 굳어서 혈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고혈당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와류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콜레스테롤로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요. 이런 혈관 내피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나 혈소판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혈관에 혈전이 쌓이게 되면은요, 당연히 혈액이 뻑뻑해지고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원활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건강한 사람의 피입니다. 자, 흘려볼게요.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생각보다 묽어서 쉽게 흘러가죠. 예, 엄청 잘. 막힘없이 쭉쭉 내려갑니다. 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요, 혈액이 아우, 걸려. 네, 끈적끈적해서 빨리 안 내려가고 내려가요. 이렇게 가다 보면 혈전이 생겨가지고요, 막히게 됩니다. 아이고. 또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류가 잘 안 가다가 와류가 생긴다든지 막혀서 혈류가 멈춘다든지 또 플라크가 떨어지면서 혈관이 터져버리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혈관 속 혈액의 이동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야, 무섭다. 무섭네요. 저도. 언니, 아유 오랜만이에요. 아시는 분들을 네, 있나 봐요. 나?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진 것 같다. 많이 뺐어 언니. 근데도 몸이 계속 뻑적지근하고 몸이 무거워. 살은 많이 뺐는데 내가 당뇨가 있잖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감량하신 거죠? 제가 1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와우, 10kg. 10kg 쉬운 거 아닌데? 당뇨가 있다 보니까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많이 걸었어요. 우리 건강도 챙기면서 하자. 다이어트도 좋지만. 아, 그래 언니. 언니 차 그래. 한 잔씩 먹어요. 이것도 우리가 뭐야 그건 또? 고구마 사왔어? 아, 먹을까?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으면서 빼 먹으면서. 먹고 싶은데 나 요즘에 당 한 때문에 입만 먹어봐. 아니 왜 이걸 갖고 왔어? 다른 걸 갖고 와야지. 맛있잖아. 아우, 어떻게 우리만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다. 안 돼. 나 이거 참아야 돼. 그냥 차만 마셔요. 이렇게. 너 그러다가 쓰러져. 아 언니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고구마를? 아 네. 아니 당뇨가 있다 보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다 먹으면 살을 못 빼니까 그래서 차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차로. 차로 그냥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꾸 들락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네. 수분 섭취하시겠다고 물 대신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워낙 높고요. 아주 강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신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이 자꾸 몸 밖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잠깐만요.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벌써 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른 시간 같은데 5시인데? 아 다른 날보다 제가 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내가 어떻게 뺀 살인데 유지하면서 아주 가야지. 아 힘들어. 그러면 집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집까지 그냥 계속 걸어요. 2시간씩 열심히 집이 오르막 2시간 걸려요? 아니 가까운데도 제가 막 동네길을 막 걸어 다녀요. 일부러 돌아서. 뺑 돌려서.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근데 아까 보니까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2시간 걸어서 집에 가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살을 빼야 되다는 이름으로 그냥 열심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 유일한 운동 관리인 거죠? 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제가 활용해서 자주 이렇게 걷는 편이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을 좀 빠르게 숨이 적당히 찰랑말랑보다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중강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말이죠. 이 근육을 펌핑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혈액 내에 있는 당분을 근육에서 빨리 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보내줘요. 하지만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이후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김기옥 씨 혹시 오늘 한 끼도 안 드셨죠? 네, 제가 원래 아침은 잘 안 먹고 출근을 해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못하고 해서 그냥 점심 때 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달 만에 10kg 감량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한데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요,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저는 진료하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당뇨약이나 인슐린은요, 혈당을 계속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는 안 했는데 혈당은 내려가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요, 삼시세끼를 꼭 드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고혈당이 데리고 오는 악마의 짝꿍이 있다는 겁니다. 악마의 짝꿍.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조금 높다고 아이고 뭐 지방 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자, 실제 국내 당뇨병 환자의 83.3%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인지하는 인지율과 치료율은 30%대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요,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어마무시하네요. 실제로 병원에서 동맥경화 위험도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16년에도 협심증이 스탠드 시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혈관 질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갱년기 여성한테 많이 나타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좋아요. 네, 여성 호르몬은요, 인슐린 분비와 세포 반응을 촉진해서요,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완경기에는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서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의 발생률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의 경우에는 4.4%에서 완경을 하게 되면 22.1%로 무려 5배까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리야. 아유. 아이고 식탁 위에 약이 꽤 많네요. 네, 많아요. 맨날 챙겨 먹는 게 영양제도 많고. 근데 약은 많은데 안 드세요. 그러네요. 왜 안 드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 영양제를 먹어도 간에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간을 좀 쉬게 만들어야 된다 해독 그래가지고.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우, 혈당 한번 재봐야겠다. 너무 높네요.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체중 감량하시기 전에 더 높았었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죠? 아우, 기운 빠진다. 아유 근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가득이에요.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 혈당 수치가 이제 갑자기 내려가니까 못 참고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그거를 보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뭐.
아, 오늘 운동 됐으니까 요거까지만 먹자. 아. 근데 양이 지금 혼자 드시는 양이 아닌데. 굶어서 다이어트하면 저런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아, 진짜 당 조절해야 되는데 먹어도 당 떨어지는 느낌이네. 아유. 야, 하루 종일 굶다가 폭식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마트 가서 네. 3만 원치 사서 챙겨놓고 이렇게 당 떨어지면 먹고 그래 하루에 2-3개씩 먹고 있어요. 하루에 두세 개씩요? 네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안 근데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양풍 비빔밥 보면은 밥 양이 엄청나요. 저는 그거 한 3분 드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드시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것 같은데. 혈당 스파이크가 뭔데요? 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춤도 있어요. 레디 고! 점핑! 점핑!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럼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엄청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이런 극심한 혈당의 변동은요, 당뇨 합병증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혈당 변동성이 높은 환자는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무려 2.4배, 아이고. 또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무려 3.2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도 예전보다는 일주일에 고기도 먹고 배달 음식도 엄청 자주 시켜 먹었거든요. 치킨이랑 이런 거 피자.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줄은 거예요. 폭식이나 배달 음식, 비단 건강 용의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은 줄고 배달 음식 이용은 늘면서 영양 과다,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비만, 지방간,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 제가 술을 먹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왜 지방간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료하다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억울해하시는 게 이제 그런 맞아요. 말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지방간들은 남자분들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방간이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간은요, 과도하게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비만이라든지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김계옥 씨 같은 경우에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거죠. 오랫동안 당뇨를 앓다 보니까 간 대사나 해독 능력이 당연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고혈당으로 인한 악순환이네요. 혈전, 백내장, 고지혈증, 지방간, 동맥경화. 아유. 자, 사실 김계옥 씨가 76kg에서 66kg까지 10kg을 감량을 했어요. 그만큼 의지가 되게 강하셔서 제가 볼 때 충분히 마음만 먹으시면 관리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솔직히 제가 못 챙겼어요. 그게 평생 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해서 엄마 목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좋았어. 뭐가 좀 나왔나? 예. 그 건강용의자 김계옥 씨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건강 모범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름 이혜자. 9년 전만 해도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250. 당시 당뇨병으로 인해 두통과 이명, 어지럼증이 극심했고요. 쓰러질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뇨를 이겨내고 인생 2막의 문을 열었다는 건강 모범이니 김계옥 씨를 위한 건강청의 솔루션입니다. 여기도
옷가게예요? 예.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분이신가요? 예, 모범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고요? 아, 어? 아무도 없는데? 안쪽에 무슨 뭐 가게가 하나 더 있는 건가요? 또 문이 있어요. 에? 샤워실. 샤워실? 안 돼요. 방송 안 돼요. 뭐야? 어머, 건강 모범인을 찾으려고 나왔는데 아, 예. 제가 모범인 맞습니다. 제가 67세 그 건강 모범인으로서 이혜자입니다. 67세라고요? 67세? 여기 세신샵입니다. 샵, 세신샵. 샵. 아니 옷가게 안에서 때를 밀어요? 자, 원래 그 어머님이 세신사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차린 게 옷가게였는데 이 어머님의 손맛을 잊지 못하고 자꾸 연락하는 때밀이 손님들 때문에 이번에 옷가게를 이전하면서 그 안에 여성 전용 세신샵을 새로 열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이 시원함 때문에 별명이 익산 효자손이셨대. 아이고야 얼마나 시원했으면. 좋아요. 근육이 탄탄하시네요. 이 그 때미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 엄청난 근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혈자리를 짚어서 해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감사해요, 사장님. 어머, 발가락 꽉. 이거 진짜 시원한데. 보세요. 마무리 서비스까지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언니를 보면서 나도 저 나이가 돼도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팔부터 허벅지까지 생활 속 근육들이 자리 잡혀 있네요. 67세 아이고. 나이로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게요. 엄청 활력이 좋으신데. 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얘기를 하자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항상 건강할 줄 알고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요. 갑자기 제가 두통과 이명, 어지러움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보니 당뇨라는 게 250 이상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증상들이 당뇨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비상적인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항상 119를 해놓고 그게 자는 게 습관화가 됐어요. 아이고. 어머.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새 건강은 망가져 있더라고요. 이 건강 모범인을 지나쳐간 직업이 무려 7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데.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첫째 식사할 시간을 놓치고 9시, 10시에 퇴근을 해서 하면 일단은 폭식을 해요. 삼겹살 내지 뭐 통닭 뭐 그런 걸 먹다 보니까 배에서 이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변비라는 게 첫째 오더라고요. 끼니도 제때 못 먹었더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변비가 오고 제가 화장실 배변을 못 하니까 일단 변비 약을 종류를 몇 가지를 놓고 먹었어요. 주변에 당뇨, 고혈압 같은 것은 너무 흔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가 지인 중에 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 왜 그러냐? 이게 당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로 듣고 당이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제가 철저히 관리에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어지럼증, 변비, 당뇨 다 없어졌어요. 와. 일단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뭐야 그 의심의 눈초리는? 의심은 아니고 외모뿐만 아니라 속까지 찐 건강 모범인인지 궁금할 뿐이지. 아니 내가 철저한 분석과 예리한 눈썰미로 찾은 이 모범인을 안 되겠어. 내가 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어. 닥터 확인해보세요. 이혜자 씨가요 건강 모범인으로 적합한지 신체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역시. 과거 식후혈당 수치가 250이었는데요. 현재는 136으로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요 경계치에서 현재는 정상 범위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모범인의 경우 우리 김기옥 씨보다도 무려 15살이나 더 많으시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다시 되찾으셨거든요. 김기옥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 수치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까지 수치까지 낮추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나도 내가 먹는 거 먹어야지. 뭘 마시는데 근데 물색이 좀 뿌연 게 누룽지나 수육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요? 저만의 비법이에요. 저 당뇨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입니다. 뭘까요, 저게? 건강 모범인의 입모양으로 봐선 이름이 꽤 길었거든요. 아, 색도 그렇고 혹시 이거 아닐까? 뭐야?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에요. 또 뭐예요? 이 건강 모범인이 혈당과 혈관 관리를 위해서 먹었다는 이 액체의 정체는 바로 구화검 가수분해물. 구화검 가수분해물? 구화검 가수분해물 저는 나하고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구화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구화콩은요, 인도 북부의 천박한 사막에서 재배될 만큼 사막이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죠.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과 수분 보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 구화콩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배유입니다. 이 배유 부분을 가수분해해서 섭취와 용해가 잘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100% 식물성 천연 원료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되겠습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어떻게 콜레스테롤과 혈당 감소를 돕는 거죠? 네,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시면요,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요,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걸 다량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쇄지방산이 뭐냐? 단쇄지방산이라는 건요,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을 늘리고요, 지방 축적을 하는 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혈당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아이고야. 네, 실제로 말이죠. 이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포도당과 플락토올리고당, 또 이눌린 등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비교해 봤는데요.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했을 때 가장 많은 단쇄 지방산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혈당과 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 바로 힌트가 구화검 가수분해물, 이 이름이 힌트입니다. 뭘까요? 이름이 힌트라고요? 이름이 힌트다. 구화반은 들어봤어도 참 이 구화콩도 난생 처음인데. 자, 정답은 바로 이 검이란 단어입니다. 검. 뭐 검을 흙. 뭘 씹는데? 껌.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점성이 있는 물질이란 뜻의 GUM. 이 검인데요. 닥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확한 설명이시고요.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말이죠.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물을 잘 빨아들여서 위장에서 수분을 머금고 끈적끈적한 젤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젤을 형성한 구화검 가수분해물은요, 소화된 당과 지방을 가둬요. 그래서 소장까지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 소장에서 당과 지방이 빨리 흡수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흡수 속도를 천천히 줄여줘서 식후 혈당을 빨리 안 올라가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코팅을 해버리네요, 지가.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 17명을 대상으로요, 6주 동안 하루에 4번씩 총 20g의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14.7%,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은요, 16.3%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그 모범인이 자주 마시던 구화검 가수분해물 맛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 네. 진짜 궁금해. 어떤 맛일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물에 타주세요. 다요? 네. 다요? 이게 구화검 가수분해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무맛 아니에요, 무맛? 이게 약간 와인처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 맛도 진짜 안 나네요. 한 맛도 안 나잖아 이거 뭐. 구화금 가수분해물은 특징이 맛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무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어? 근데 아까 하얀 물이었는데 지금 투명해졌어요. 누가 바꿔놨어? 진짜. 뭐야? 구화검 가수분해물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찬물에도 이 잘 녹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벌써 다 녹았죠? 정말. 네. 와, 이야. 신기하네요. 나 누가 바꿔놓은 줄 알았어요. 신기해. 아니, 그래서 그런지 부담 씨 물처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 모범인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구화검 가수분해물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또 뭐 있을까요? 자, 김기옥 씨. 네. 눈은 크게 뜨고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눈 크게 뜨세요. 아, 들어가자. 이러시오. 눈부터 가리고야. 여보, 운동을 빨리 나와. 운동하게. 아, 힘들수록 운동은 더 해야 돼. 커플룩이야. 내가 아주 독특한 운동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기구가 있는데 보실래요? 짠! 떼수건? 뭐야? 뭐 도는 거야? 이걸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거 하나, 당신 거 하나, 내 거. 여보, 나만 따라서 해. 알았어. 와. 자, 이쪽 한번 갈게요. 세신사표 운동이네요. 우리의 혈관은요, 쉽게 긴장하고 단단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럴 때 건강 모범인이 하셨던 가벼운 스트레칭인 때밀이 운동을 함께 하시게 되면요. 혈관을 이완시켜서 해당 부위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탄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다 오른발. 자,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네, 런지 운동은요, 허벅지 운동이면서도 스웨브 림프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에 식후 혈당이 쭉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체 훈련을 해야 우리가 당뇨를 극복하고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땀나고 그랬으니까 한잔하게 이리 와. 좋다. 그거 아까 드시던 거 아니세요? 알고요. 이걸 밥에도 넣나요? 그럼요. 이거 열에도 강해서요. 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혈당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밥을 할 때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4스푼씩을 꼭 넣어서 해먹고 있습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은요, 물에 잘 녹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요. 밥을 지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산성에도 강하기 때문에요. 주스나 커피 등 음료에 넣으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실 수도 있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야, 무색이라 이게 밥에 넣어도 티가 안 나고 윤기가 쫙 흐르네. 제가요, 이걸로 오리고기 미나리 초밥을 만들 거예요.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올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싸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음식 식단을 신경을 쓴다 해도 고기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조금 좀.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같이 고기와 저 미나리를 이렇게 해서 초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좋다고 해요. 샐러드 위에도. 진짜로 이게 맛이 별로 안 나니까 아예 없으니까 다 뿌려도 되겠네요. 드셔요. 와, 쫄깃쫄깃이니까 그런 거 맞아. 근데 왜 안 드시지? 저만의 그 사소한 원칙이 있어요. 식사하는데. 원칙? 식사 원칙? 수저를 제일 높게 들고 또
그 적정량을 조절을 하면서 젤로 일찍 내려놓습니다. 그게 저만의 원칙입니다. 맛있겠다. 저도 아주 맛있네요. 무엇을 음식을 생각을 않고 먹었다가 우리가 당이 이렇게 크게 왔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화장실 못 가서.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식생활이 개선되고 얼마나 좋아. 잘 먹어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음식을 식단을 조절하지만은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서로 조심을 해야 돼. 아, 진짜 멋있다. 김기욱 씨, 혈당 때문에 밥 먹는 게 좀 걱정된다고 하셨죠? 네. 제가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당뇨에 좋다는 것들 위주로 챙겨 먹기도 하고 식후에 또 워낙 혈당이 높게 나오니까 먹어도 걱정이고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뭐 걱정을 좀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식후 혈당 완화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당뇨 환자 9명에게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6주 동안 하루 4번 총 20g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은요 무려 19.5%.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거 아시죠? 네. 7.2%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닥터, 그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그 당뇨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정상인들한테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정상인의 식후 혈당 조절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건강한 성인 10명에게 아침 밥으로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들어있는 시리얼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없는 시리얼을 먹였습니다. 자, 식후 혈당 변화를 4시간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요. 궁금하다. 자, 시리얼을 먹자마자 혈당이 상승한 건 당연한 동일 현상입니다. 근데 말이죠,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먹은 사람의 혈당 피크가 일반 시리얼을 먹은 사람보다 그 수치가 낮았고요. 식사 후에도 혈당을 빠르게 안정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시려면요. 마지막으로 이것의 관리가 또한 필요하거든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네. 장 아니, 건강. 장과 혈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장내에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은요, 우리 건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비율이 불균형하다면요,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나 당뇨, 신부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만성 질환이 발생해서 결국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때 구화검 가수분해물이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건강보험이 그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먹고 이게 당뇨뿐만이 아니고 혈당뿐만이 아니고 장 건강도 좋아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앞서서 구화검 가수분해물이요, 위에서 수분을 머금고 끈적끈적한 젤의 형태로 변한다고 했었잖아요. 젤을 형성한 구화검 가수분해물은요,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에 도달해서는요, 대변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가지고 온 당과 지방은요, 유익균들한테 먹이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무려 134명을 대상으로 24주간 하루에 매일 5g씩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설사나 변비와 같은 대표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좋아지면서 장이 정상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당뇨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장과 변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닥터,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 섭취 시 제일 중요한 거죠. 주의해야 할 점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요, 12.5g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되고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씨, 지금까지 건강청의 솔루션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이거를 한번 챙겨 먹어보고요. 또 밥도 삼시세끼 먹어가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더 이뻐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건강 모범인으로 네. 나오시길 기대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김 네. 수사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아이스크림은 꼭 좀 참아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참아야죠, 이제. 절대 안 돼요. 네, 이제 네. 참을게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청에 맞춤 솔루션 꼭 잊지 말고 지키셔서 몸과 마음 그리고 장, 혈관 모두 탄탄하게 그리고 미모까지 꼭 지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아, 허리가 너무 아프네. 왜 이렇게 늙어졌니? 또 빠졌네, 또 빠졌어. 전신 노화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살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야?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와, 처음 봤어요, 저 지금. 지금 뭐 드시나 봐요. 아침밥을 안 먹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뭐라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구화검 가수분해 물인데요. 당뇨 같은 혈관 질환에 좋다고 해서 꼭 챙겨 먹고 있어요. 괜찮네. 당뇨 환자에게는 적당한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젠 시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올바른 다이어트로 건강과 미모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을게요. 화이팅! 채널 A